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어제 쿠바 얘기를 했었죠. 쿠바. 카스트로의 동생이 라울 카스트로.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쿠바의 실권자인데, 공산주의라는 게 참,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인지, 한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카스트로라는 게 도대체 언제 카스트로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독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도대체 이 마르크스란 사람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이걸 만들었길래, 또 다른 왕조를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공산주의라는 게 그냥,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봉건 시대입니다. 봉건. 왕이든 아니면 왕을 위시한 신하들이 그냥 계속 해먹는 거. 조선왕조 때처럼 같은 거죠. 문벌 귀족들. 조선이나 고려 때 문벌 귀족 또는 뭐 사대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해먹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끼리 숙청하고 막 이런 것처럼 또 그런 걸로 온 거죠. 참 보면 이거 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상해 되게. 아니 나름대로 근대 정신이라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좀 더 합리주의, 합리주의의 근간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계몽주의, 계몽주의에서 이제 나와서 결국 자기들끼리 왕정을 좀 대체할 만한 걸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왕정을 다시 만든 거야. 왕정을 다시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왜곡된 엘리트주의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곡된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든지 어떤 이런 그러니까 선거로 뭔가를 해서 다수결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만든 가장 큰 개념의 속마음은 뭐냐면, 니네 대중이 뭘 알아. 결국은 특정 엘리트가 뭘 하는 거야. 어떤 혈통도 중요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지. 니네들이 뭘 알아서 우리가 너희를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뭐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그래. 걔 돼지들하고 우리가 같이 뭘 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플로레테리아 독재를 할 수 있겠어 말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노동자들의 세상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동자의 세상을 대변해 주겠다는 거잖아. 결국은 특정 엘리트가. 그게 이제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체 게바라, 뭐 카스트로, 지금으로 따지면 조국이나 김어준, 이런 어떤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참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정치학을 공부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좀 보면 참 재밌었던,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산주의라는 것이 실현되지 못한 이상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실현되면 되게 훌륭할 수도 있겠구나. 왜? 한번 공평하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 20대 때는 이상하게 그런 공평함이라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괜히 좀 어려운 거 하는 것 같고 되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세련돼 보이는 거지, 공산주의라는 것이. 뭐 제가 뭐 공산주의를 뭘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공산주의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찬양한다든지, 아니면 운동권을 해보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상당히 우파적인 청년이었는데도 공산주의를 제대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단 말이야. 물론 이제 미숙하죠, 그때만 해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러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운동권이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북한에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도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된 공산주의는 없는 겁니다. 예, 공산주의 자체가 기형한 거예요, 기형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형화는 없잖아요. 기형한 거지. 어떻게 제대로 된 기형화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은 거야, 정말. 와, 나이가 드니까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응?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아두네요. 그 쉬운 거를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참 아둔하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쿠바를 제가 사실은 시대를 말한다 해서도 계속 썼던 이유가, 왠지 쿠바는 좀 뭔가 좀 신선해 보이기도 했고, 어렸을 때는 뭐 보사노바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시가, 누가 뭐 댓글에 쓰였지만 시가 같은 것도 있고, 뭐 심지어는 20대 책 개발하도 좀 멋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예. 잘 모르니까. 예.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것이 이제 허물어져 간다. 이제 우리가 허울 좋게 생각해 왔던 그런 어떤 포장, 패션 좌파들이 이제 쿠바를 마지막으로 저는 허물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쿠바를 이렇게 자유화시키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쿠바가 자유화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건 없구나라는 걸 마무리하는 마지막 어떤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남아있긴 하지만 북한하고 여기 중국하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이용한 봉건 시대잖아요. 완전히. 그 아시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왕조, 청왕조, 명왕조, 그리고 조선 왕조, 이거를 결국은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중국은 명청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 조선은 지금 조선 시대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우리가 조선 시대 저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산주의를 그래도 좀 공산주의답게 하려고 하다가 하는 어떤 그 나라가 이제 쿠바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중국이라든지 북한은 진짜 그거는 사입인 거고, 쿠바 정도는 그래도 좀 모르겠어요. 좀 아주 넌센스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정도가 좀 약하다는 것 같아요.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보다는 낫다. 근데 이제 그런 쿠바가 무너지는 걸 보면은 이제 이게 쿠바 정도도 아니구나. 이것도 상당히 위험했구나, 어렵구나. 저렇게 뭔가 좀 선의를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같은 공산주의냐 사회주의 이런 것들 개념을 아예 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뭐냐면 악의 축이야, 악의 축. 중국하고 북한은요, 악의 축인데, 북한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지금 이제 친미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름대로 자기들이 옛날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이제 뭐 광해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 하는 거지. 광해군.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을 따르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뭘 해야지 자기가 이제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이제 옛날 광해군 같은 걸 따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요, 정신 명칭이 조선이에요. 북조선도 아니고 그냥 조선이야, 걔네들. 재밌는 거죠. 우리도 남한이 아니고, 남조선이 아니라 그냥 한국이에요, 지금 쟤네들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이라고. 서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신라하고 뭐 발해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민주당도 인정을 하라고 그런 거고, 이제 우리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 우리 지금 헌법에는 우리가 지금 한반도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끝까지 이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지금 민주당 애들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를 인정할 건지도 사실은 국민적 총합에 의해서 이제 물어봐야죠. 근데 저는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과연 그게 참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럴 때일수록 가장 물어보기 쉬운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의사를 따르면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할 건지 말 건지, 또는 통일이 옳든 그르든 이런 얘기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국이 의사를 물어보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통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일단 한국 통일이 미국에 도움이 돼 안 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이 통일이 안 된 것도 국제 정세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통일하지를 원치 않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나치 독일 때는 독일 오스트리아가 통일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걸 떨어뜨려 놨잖아. 그것도 이제 국제 정세가 그걸 떨어뜨려 놓은 거거든요. 나름 분단이야, 그것도. 나름 분단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반도도 정확히 거기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도.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영토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영토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이걸 우리 영토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라하고 잘 협력해서 아주 영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그마를 만들거나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말고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힘으로 우리의 통일을 유지시켜주고 또는 실현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국가, 바로 미국이죠. 그 미국이 한국을 통일시켜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전작권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건 약간 저의 정말 그 신의 한 수 같은 생각인데, 사실 이 전작권이라는 거는 듣기에는 우리가 되게 이제 그걸 하면 우리가 이제 마치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전작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작전권이야. 그럼 이 전작권이라는 것이, 전시 작전권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되게 좀 효율적으로 있어 보이잖아요. 효율성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효율성. 왜냐, 전시니까. 전시에 무슨 작전권이라니까 얼마나 효율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마치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시 작전권이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고, 전시 작전권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도 뭐 일견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아까 완성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파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완성된 국가가 아니라고. 그럼 완성된 국가가 아닌데, 완성된 국가가 아닌데 우리가 전지 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그게 남북이 통일되고 또는 적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국제 정세와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일견 보면 우리나라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멀리 보면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이 되고 미국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민이 반민이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동서독이 통일된 것도요, 동서독의 의지가 아니야.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동서독이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동서독이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왜? 그게 나토가 동진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를 압박하고 싶었던 거예요. 러시아를 압박해서 더 경계선을 더 동쪽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미국한테 맡기면, 야, 남한보다는 남북이 다 우리 영역인 게 좋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열을 올려가지고, 남북 통일의 어떤, 우리가 남북이 통일돼서 뭐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더 압박해서 올라갈 것이냐, 응?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역을 얼마나 더 넓힐 것이냐, 요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진행할 텐데, 우리가 이제 남북 작전, 이 전시 작전권을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주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남한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남한 내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드냐면, 야, 우리가 이제 북한은 우리로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화합을 해가지고 잘 지내는 것도 괜찮잖아. 뭐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여러 가지 막 논의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논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막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실기하게 되는 거죠. 실기. 빨리 쳐올라가서 확 점령해도 되는 거를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우리가 통일 전선전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어려울 때는 막 회담하자 그러고 화합하자 그러고 막 평화를 논하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에 혹한 사람들이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린다는 얘기야. 사실 이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들 뭐 신체를 봉합하는 것도 그러지만 뭐 되게 오래 끌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봉합하려면 확 봉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 우리 신체도 날리면 썩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통일 금방 될 줄 알았던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뭐 20-30년에 통일된다 그래도 이게 벌써 몇 년이야. 70-80년이 되는 이유가 뭐야? 한번 떨어지면 붙기가 힘들어. 다시 붙기가.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기가 힘들어요. 이 신체랑 똑같아.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약간의 강제력이 필요하고, 그 강제력은 상당하게 강력한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그 국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릴 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 작전권이 한국에 있을 땐 미국이 물론 뭐 그래도 미국이 막 입김을 넣어주고 하면 되긴 되겠지. 근데 좀 이게 좀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일이 드는 거지. 이중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도 얘기하고 중국한테도 얘기하고 러시아한테도 얘기하는데 중국은 말을 잘 안 듣겠지만, 뭔가 미국이 움직인다 그러면 걔네들도 한국이 막 깔짝깔짝대고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거든.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또 뭐 이제 또 저쪽 얘기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이 움직이면 오히려 반대하는데 한국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쁘게 봐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국제 정치라는 그 냉혹한 현실에서 왜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얘기한 거를 듣지 상무 전무가 얘기하는 거 듣습니까? 아니야. 사장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거야. 물론 사장이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지. 직접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야 뭐 상의도 안 하고 바로 그냥 회사가 통보하나? 그래도 그래야지 들어. 그게 뭐 팀장이 얘기하고 그랬다 그래서 더 뭐 상의한 것 같이 느껴져? 안 그래. 그냥 안 그래요. 현실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한국이 하면은 뭔가 좀 약간 미국이 좀 더 재수없으니까 한국이니까 말을 잘 듣고, 일본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보다는 한국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뭔가 저 한국이 좀 약해 보이니까 우리가 뭐 합치든 말든 그런 거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을 것 같다 그러지. 약한 놈들이 꼼지락거리는 거 더 싫어해요. 예. 약한 놈들이 나대는 거 더 싫어한다고, 인간이라는 거는. 강한 게 움직여야 말을 들어먹는다고.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 그게 바로 그게 정치력이야. 그래서 정치학을 배우는 거예요. 뭐 달리 배우는 건지 알아요. 그냥 이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진짜 나쁜 뇌피셜인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저를 뇌피셜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인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기반해서 한 뇌피셜은 인사이트.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뭐 책상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뇌피셜이야. 예, 그게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늦자 말씀드리지만, 뭐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전자권 얘기를 하게 된 것도 지금 이 정권이 사실은 전자권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좀 아주 우선순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통일을 원하면 우리는 전자권을 가져오면 안 돼요. 정말 통일을 원하면. 그리고 미국을 앞세워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동 문제를 보면 알잖아요. 중동도 봐요. 이스라엘이 꼼질할 거니까 반항이 심하잖아. 미국이 하면 반항 안 해. 이스라엘이 갖고 건드리니까 자꾸 기분이 나쁜 거야. 이란도. 응? 이스라엘이 자꾸 하니까 뭔가 약간 로컬적인 느낌인 거고, 개인의 이익 같고 나라의 이익 같으니까 자꾸 옆에서 나라들이 싫어하는 거야. 근데 미국이 하니까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미국 얘기는 잘 듣는데 이스라엘 얘기는 안 들어. 우리도 봐요. 미국이 했다고 했으면 안 그럴 걸 이스라엘이 하니까 막 열받아 하잖아. 똑같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민주당이나 좌파들처럼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할수록 더 꼬입니다. 중동 질서가. 예, 더 꼬여요. 아무도 이스라엘 주도로 뭔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국이 운전자론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건 우리가 다 완전히 됐을 때, 우리가 완전한 국가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고, 완전한 국가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야. 어쨌든 간에 미국을 이용해야 돼요. 미국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 이용하고 회장님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자꾸 혼자 설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왕따 시킨단 말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런 걸 또 일일이 적어 놓은 게 본부장이 말한다잖아요.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어느 자기계발서에 그런 얘기를 해주냐고. 응?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써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전자권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인적 상념을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늘 말씀드리지만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